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을 맞는 날에 추가 제재안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당장 5월인데 이 추가하겠다고 밝힌 제재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현재 미국 재무부가 추진 중인 추가 제재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관해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예외 조항을 걷어들이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 행정부 관리는 미국 정부가 예외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란 제재에 관한 초기 목표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 을 제로화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예외 조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정부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합의를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준 후 8월과 11월에 각각 이란의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시켰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을 비롯해서 이들 8개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 180일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제한된 물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인정한 예외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만료 기한인데 이후에도 이제 이 나라들을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이란을 더 강하게 제재하고자 하는 미국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석유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1차로 복원된 것들이 자동차, 금을 비롯한 귀금속, 그리고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 제한을 포함한 일체 제재 조치였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과 보험 등을 다 제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유가 오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 결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 움직이려면은 보험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을 막아버리게 되면 아예 선박이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도 상대 국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원유와 관련된 금융, 선박, 보험 다 금지가 됐습니다. 또 만약에 미국의 개인 또는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들이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서 미국과의 금융거래 또는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으로의 여행도 금지됩니다. 미국 내 자산까지 몰수될 수 있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 핵합이라는 게요,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연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명칭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인 이란 핵합의는 이란과 국제연합,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첨예한 협상 끝에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됐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 유엔에서 7월 21일에 안보리 결의안 223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이란이 군사용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2025년까지 예정된 국제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이 1995년부터 이란에 적용한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기로 한 국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특수 목적 법인까지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일방적으로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깬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나머지 국가가 나뉘는 것만 봐도 답은 나오잖아요. 네. 네, 지난해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핵합의 참여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란 핵합의가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탈퇴를 강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란 핵합의가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발동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이란이 정말 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느냐?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량 국가라고 불리는 이란이지만 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착실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꼬박꼬박 너무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정기적 확인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은 입증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사실 이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6개월마다 연장하는 합의안에 또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은 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8일에 와서야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이유도 사실은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레이먼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협정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 철회에 반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과도 마찰이 굉장히 눈에 보일 듯 뻔한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공식적으로 된 명분은 이겁니다. 네. 지난해 5월 21일에 이란에 대해서 12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이 내놓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은 미국의 탈퇴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 핵 프로그램 포기,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중동 내 무장 조직 지원 포기와 정치적 개입 철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위협 중지 등 한층 까다로워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자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요. 네. 당연히 이란은 이건 굉장히 굴욕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린 이미 2015년에 합의를 체결을 했는데 왜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에게 다시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또 하자고 하느냐.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이란 핵합의를 할 때 탄도미사일 개발은 예외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허용한 점 등이 직접적인 탈퇴의 원인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랬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명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진짜 트럼프의 속내는 따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싸한 명분들을 내놓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자,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에서 살펴보자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란 핵합의는 전 정권인 오바마 행정부의 역사적인 업적이다. 라는 사실이 무조건 오바마와 반대를 외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싫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인정 청소를 단행하면서 제멋대로 굴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규제도 하고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중동 평화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사항들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편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대인들과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에 길이 남겨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본인이 원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전 정부의 치적이 남아있으면 본인이 원탑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치적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고요. 미국 국내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내 주류 언론과 강경파들이 상당히 많이 트럼프 흔들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을 향한 수십 년째 일관된 정책 목표는요. 지금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재를 강화해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봉기를 할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당연히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정말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저항 경제라고 칭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정권이 무너진 후부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수십 년간의 제재에 맞서서 살아남는 노하우를 많이 터득한 나라가 또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제재의 여파는 상당한데요. 외환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달러화 대비 리알화 가치가 14만 5천 리알로 1년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을 해올 수가 없으니까 물자 부족으로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요. 실업률과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국민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다가 수십 년간 가뭄에 시달리던 이란에 지난 2주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남부 도시가 물에 잠겼는데 문제는요. 이 재해 현장에서 긴급 구조대가 구호 헬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군용 헬리콥터와 수륙 양용 장갑 수송선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이 내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타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가 전례 없는 홍수로 황폐해진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이 차단한 장비에는 구호 헬기가 포함된다. 제재는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테러리즘이다. 라면서 또다시 미국 탓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한 장면만 봐도 이란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재난 현장에 출동할 구조 헬기가 없다. 그렇죠. 네, 정말 급박한 경제 상황까지 이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